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뽀로로 음료수 같은 달콤한 간식들 과연 괜찮을까요? 벌써 30분 만에 40이나 올라갔습니다. 고과당 음료를 자주 섭취한 아이들이 발병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팝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의사가 만든 혈당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 글루코핏의 대표이자 혈당 전문가 양혁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주제인 액상과당과 과다한 당 섭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뽀로로 음료수 같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맛보게 해주는 이 달콤한 간식들 과연 괜찮을까요? 하루에 얼마까지 괜찮은지, 어린이 1일 권장 영양 섭취량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로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이런 달콤한 설탕 가득한 간식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서 어떤 간식을 얼마나 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 어린아이인데 당뇨, 혈당 관리해줘야 하나? 단 거 많이 안 먹이고 가끔씩 주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어린이들도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아이들은 더 활발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반면에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피로, 짜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저혈당 쇼크나 고혈당증과 같은 급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아이와 청소년에게 발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더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성인기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당뇨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주 목말라하고 소변을 보러 간다면 당뇨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갑자기 체중은 감소하고 식욕이 증가한다거나 자주 피곤해한다면 이거 역시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꼭 당뇨가 아니더라도 당 섭취를 조절해 주지 않으면 소화 비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소화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당 중독도 생길 수가 있고요. 먹었던 만큼의 당 그 이상을 먹지 않으면 달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웬만한 것들은 맹맹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또 당분이 높은 음식은 이 치아 표면에 부착이 돼버려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걸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충치를 발생시키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특히 이 액상과당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이 당뇨병은 비만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살을 빼게 되면 실제로 당뇨가 많이 완화되는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액상과당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인슐린 분비와 반응에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만이 오지 않았어도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비만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음료 섭취 패턴을 수집해서 약 3,0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요. 고과당 음료를 자주 섭취한 아이들이 천식의 발병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쥐에게 설탕물을 먹게 하고 미로에서 얼마나 잘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6주간 테스트를 한 결과 설탕물을 섭취한 쥐들이 미로를 빠져나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더러 학습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과당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해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어렵게 하면서 뇌의 학습을 방해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거겠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혈당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많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끔씩 아이들에게 허용해주는 이런 간식이나 음료입니다. 그 안에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오늘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끄는 많은 간식들 중에서도 과도한 이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어린이 1일 권장 영양 섭취량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이거는 이제 CU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이고요. 편의점에서 못 사서 당근에서 사왔는데요. 당연하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겠지, 당이 많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까 두바이 초콜릿 영양성분도 한번 봐볼게요. 네, 일단 어린이 그 1일 영양 권장 섭취량이 당류는 24g 이하, 지방은 40g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바이 초콜릿은 당류가 14g, 거의 50%가 넘죠. 5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14g 정도 있어서 35%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화 지방은 53%나 차지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에. 그래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간식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고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직접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식전 혈당은 점심을 먹고 와서 106입니다.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소면인 거예요? 오,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드셔보셨나요?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씹히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두바이 초콜릿 먹은 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혈당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짤막 TMI인데 이 센서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스캐닝할 필요가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혈당이 들어오는데요. 146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106이었죠. 그래서 벌써 30분 만에 40이나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에 있고 아마 1시간 정도 지나면 17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근육이 많고 췌장의 기능이 조금 더 튼튼한 어른이라서 146인데요. 만약에 어린아이였다면 저보다 2배는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영원한 스테디셀러인 이 뽀로로. 어머니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양성분 보실 때 칼로리만 보실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당류를 보시고요. 비타민이나 칼슘까지 같이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뽀로로 영양성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뽀로로 지금 탄수화물은 20g이고 당류는 11g 들어있습니다. 당류 1일 권장량 기준으로는 거의 50%에 해당하는 음료인 거죠. 그래서 이거 2개 먹으면 하루 당류 초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엄청 발생할 거고 인슐린 분비도 굉장히 많이 돼서 절대로 좋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티니핑과 같은 음료도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뽀로로 음료와 비슷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당분이 높은 음료는 하루에 한 병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뽀로로 음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혈당은 지금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혈당은 138. 그래서 한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음료 대신에 물이나 무가당 우유나, 그래도 아이들이 단 것을 찾는다면 설탕이 조금 적은 과일 주스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바이 초콜릿이랑 뽀로로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두바이 한 표. 그 이유는 이 뽀로로 음료는 당류는 11g으로 두바이 초콜릿 14g보다 적은데 문제점이 다른 영양성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탄단지. 뽀로로 음료는 당류만 11g이 있고 비타민이 있긴 하지만 지방도 없고 단백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료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빠르게 흡수가 되면 혈당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 비교를 하자면 두바이 초콜릿 한 표. 마지막 간식은 이제 좀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요. 한때 열풍이 불었던 탕후루입니다. 탕후루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아이들의 권장량과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살펴보면 이런 과일 종류마다, 그리고 조리 방법마다, 그리고 설탕을 얼마나 뿌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과일 안에는 아이들에게도 좋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설탕, 여기 지금 덮여진 이 설탕, 이대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 크게 만들고 췌장이 엄청 무리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됩니다. 탕후루에는 약 10에서
25g 정도의 당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탕후루 한 꼬치면 바로 하루 권장량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밥에 1g이라도 설탕이 더 들어가면 더 많이 먹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제로 슈가 탕후루와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설탕 역할을 대체하는 다른 당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탕후루는 정말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안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과일을 드신다면은 과일을 있는 그대로 고체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가 더 많은 설탕을 계속 요구를 하고 당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탕후루는 저는 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 탕후루 먹은 지 30분 지났고요. 보시면 이만큼 올라서 거의 지금 한 9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간식을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하게도 신선한 과일,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좋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미량 영양소도 풍부하죠. 그 중에서 혈당을 잘 올리지 않는 과일을 추천을 드리면 블루베리나 사과, 배, 또 참외도 혈당을 잘 안 올리는 과일이니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아이들이 먹기 좋은 과일인데요. 참외 드실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씨앗을 같이 먹도록 하는 게 식이섬유 섭취에 또 도움이 되니까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요거트도 좋은 간식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영양성분 보셔서 당류가 적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제품으로 골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 중에 그 박나래 편 참고하시면은 어떤 요거트가 혈당을 올리지 않는지 추천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팝콘입니다. 기름과 소금을 최소화해서 만든 팝콘은 건강한 아이들의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곡물로 만들어졌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줄 수 있고요. 따로 설탕이나 버터를 추가하지 않고 소량의 소금만으로도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좋은 간식으로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단맛을 포기를 못한다면 대체 감미료인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런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간식은 당분이 적은 장점은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섭취라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런 신진대사와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의 최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개념으로만 알아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먹이는 것은 또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내 아이가 정말 뭘 먹고 있는지, 내가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 몰래 간식을 먹고 있진 않은지 궁금하시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로 아이들의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혈당을 블루투스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가 설탕을 몰래 먹었거나 간식을 몰래 먹었거나 두바이 초콜릿 엄마 몰래 먹었거나 하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혈당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놈. 글루코핏을 통해서 혈당을 체크하시면 아이들에게 잘 맞는 음식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의 변화 패턴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간식, 음료를 찾아주는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1형 당뇨는 아이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고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만 이벤트성으로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간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다크초콜릿, 그리고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과일, 당분이 적은 요거트 혹은 그릭 요거트, 그리고 기름과 소금을 최소화한 팝콘까지 아이들의 혈당에 도움이 되는 간식은 정말 다양하니까요. 오늘부터 함께 아이들의 혈당 체크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글루코핏 양혁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